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죠? 자, 일단 오늘은 뭐 이제 환율이 또 많이 올랐죠. 이제 환율 차트를 띄워놓고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 환율이 많이 오른 이유는 뭐 어제도 좀 많이 올랐죠. 뭐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그 누구예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환율이 또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탄핵이 또 됐죠. 그래서 그 국회에서 표결이 있었고 탄핵안이 가결이 돼서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가 또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대통령 대행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대대행 체제가 또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외국에서 보기에는 참 이 부분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방송 제목에 써있지만 지금은 뭐 저기 뭐예요, 지수나 종목이나 이런 게 지금 걱정하실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펀더멘탈 이런 걸 이제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본인들의 멘탈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해드리고, 최대한 뭐 중복돼서 얘기 안 할 거고요. 한 번만 정도 얘기하고 오늘 방송 빨리 마쳐드릴 테니까 그죠? 네, 잘 들으시고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를 또 탄핵을 했으니까 그럼 이재명 관련주가 시간에서 좀 움직였더군요. 이재명 관련주가 그래서 움직이긴 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이게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나서 테마주 움직인 걸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제 입장에 변화는 없어요. 무슨 입장? 저는 뭐 정치적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아니라 주식 경제 방송을 하는 전문가인데, 대선주가 기회다, 그죠? 올해 12월 3일이죠. 3일날 비상계엄령 나오고 나서 이거 대선주 기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조금 더 변한 게 없습니다. 왜? 기회 맞으니까.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또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또 계속 이어지니까 또 사람들은 또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그분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 웃으면서 얘기하죠. 왜 틀렸을까요? 아니, 처음에 계엄 나오고 탄핵 얘기 나왔을 때 사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 못 하셨어요? 저는 예상을 했는데 왜? 맞잖아요, 그죠? 네,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그래서 더더욱 대선주 위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건 예상된 혼란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혼란이 금방 끝나고 뭐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시겠는데, 혼란이 금방 끝나면 대선주가 계속 가겠습니까? 혼란이 계속될 걸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대선주가 기회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도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뭐 물론 이제 나라가 걱정하는 마음에서는 불편하지요. 근데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기회라니까요. 그건 바뀐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어쨌든 지수부터 먼저 보고 좀 얘기를 해드리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환율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10월 달부터 이렇게 오른 이유는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올랐죠. 이것도 이제 보면 미국의 달러가 계속 올랐어요.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는 반대로 약세가 된 거고, 그죠? 근데 이 와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얘기를 꺼냈을 때 그 다음날 환율이 이만큼 급등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는 누구냐? 민주당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번 환율 급등의 책임은 민주당입니다. 앞에 처음에 요거 빨간색 동그라미를 두 개 쳐드렸는데 첫 번째 거는 대통령, 두 번째 거는 이재명 씨입니다. 이재명 씨가 주도한 거니까. 그래서 자, 늘 또 얘기해드리지만 여기서 정치적인 뭐 생각 갖고 들으실 거 듣지 마시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들으시고 잘 판단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를 지금 탄핵을 했는데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은 그냥 아무거나 갖고 하세요. 그냥 뉴스 골라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한국경제 네이버 메인 포탈에 떠 있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왔는데,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경제 삼킨 탄핵 블랙홀 초유의 대대행 체제. 한덕수 국무총리 즉 권한대행이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그래서 초유의 대대응 체제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국회의장인데 웃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얼굴은 크신 분이라서 잘 보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죠. 그러니까 요 기자가 뭐 이런 사진을 찍어놨네요. 이 사진은 연합뉴스 사진입니다. 웃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재명 씨는. 근데 아무튼 이런 얼굴이거든요.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짧게만 읽어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로도 통과했죠. 그러니까 14일 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그리고 나서 13일 만에 이제 권한 대행까지도 탄핵이 된 거죠. 그랬어요. 밑에 거는 뭐 알아서들 읽으세요. 뭐 이것까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환율이 오늘 폭등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수가 약간 하락 출발했죠. 아침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이제 정치인들 욕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코스피가 아침에 마이너스 0.4%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배당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아침에 시초가가 보통 개파락 출발해요. 왜냐면 어제까지 들고 있었으면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아침에 팔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옵니다. 대형주 쪽에서 특히 배당주들 중에서 그 시초가가 이렇게 낮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실제로 좀 하락 출발한 거예요. 그거는 배당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분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 분차트 자,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약간 하락 출발했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했는데 오늘 탄핵안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쭉 끌려 내려가면서 지수가 급락했던 겁니다. 네. 나중에 좀 감아 올리긴 했죠. 조금.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늘 지수가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순간 아까 치솟았던 거예요. 1.1%까지. 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시켜서 그런 겁니다. 정치인 욕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말씀 또 드릴게요. 자, 정치인 욕하는 거 이제 됐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네. 우리 열심히 더 주식 투자를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 앞으로는 국가를 의지해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정치인들을 의지해서 살면 안 된다. 지금 하는 거 보셔라.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금 다 저러고 있지 않느냐. 다 자기밖에 모르지 않느냐. 국회의원들 중에서 요즘에 되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죠. 국민들 중에 잠 못 주무시고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뭐 밥이라도 식사라도 제대로 챙기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열심히 또 데모하시는 분들, 그 시위 집회 나가시는 분들은 그 추운데 식사 거리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얼굴이 살이 빠져 있겠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신경 쓰고 잠 못 자니까,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국회의원 중에 살 빠진 인간들 보셨어요? 얼굴 푸석푸석해진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집회 나오라고 얘기나 하지 지들은 살이 안 빠져.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국가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를 정치인을 의지해서 살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잘 사셔야 돼요. 그러면 재테크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재테크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 더 열심히 하세요. 공감 가시면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이럴 때는 확인이 좀 가능하더라고. 저번에 정치인 막 욕할 때 좋아요 공감하시면은 좋아요 좀 눌러달라 그랬더니 평소보다 많이 누르셨더라고. 네. 제 말에 공감 가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평상시에 많이 안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뭐 많이 누르지도 않지만. 네.
제 말 지금 한 말 틀렸습니까? 맞죠? 네. 맞잖아요. 국가와 정치는 의지하면 안 돼. 더 열심히 사셔야 돼. 심한 얘기 더 해드릴까요? 요즘에는 가족도 함부로 의지하면 안 돼요. 가족도 옛날처럼 그런 가족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저기 또 이렇게 더 아주 끈끈한 그죠? 가족애가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아닌 사람들도 많아서 예, 가족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시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테크 잘 하셔야 돼. 실수하시면 안 돼. 응?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재테크에 성공해야지 돈을 까먹거나 그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치인들 지들 저기 이속 그죠? 이것만 챙기려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휘말려서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재테크하시자고요. 아셨죠? 네. 저는 코인보다 주식 투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은 당분간 계속 힘들지 않겠어요? 부동산 그죠? 그 부동산 투자하시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시고 근데 주식은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해요. 아셨죠? 네. 오늘은 참 기분들이 좀 많이 더러우실 거예요. 제가 봐도 참 더러워요. 왜? 저놈들이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놈들인가? 어? 아 진짜 살 빠진 놈들이 하나도 없어. 정말 나라 걱정하면 네? 저럴 수가 없거든요. 얼굴에 기름 줄줄 흐르는 거 봐봐요. 여자건 남자건 똑같잖아. 입으로만 나라 걱정이지 국민 걱정. 나 입으로만. 네. 맞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제 이 탄핵 때문에 국무총리 탄핵된 것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는데 아시아 증시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늘 일본 증시는 올랐습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일본 증시를 부러워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르잖아요. 여기는 최근에 갇혀 있었던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답답합니다. 대만도 삼각수렴형을 만들면서 조만간 다시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겠어요? 우리도 삼각수렴형이에요. 이런 삼각수렴형 아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에 신경 쓰지 말고 자꾸 종목에 집중하셔라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켜서 환율 급등해서 오늘 주식시장을 엉망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멘탈 나간 개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수혜주를 볼까요? 수혜주. 뭐 어쨌든 뭐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켰으면은 그러면 우리 속된 말로 이재명 관련주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기 보면 동신건설부터 보자고요. 항상 종목 보는 순서가 똑같죠. 저는 이재명 관련주 봅시다 그러면서 보는 순서가 똑같죠. 안 바뀐다고. 왜 그러겠어요? 네. 앞에서 올라간 센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동신건설인데 잘 보세요. 자, 이 얘기도 정치적으로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이 부분. 네. 뉴스, 언론 이쪽 보도를 보면은 다 민주당 이재명 씨한테 유리한 기사만 나오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이재명 관련주가 뉴스만 보면은 막 상한가 두세 개는 기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무총리 탄핵까지 시켰는데 근데 전혀 안 올라가요. 이거 자꾸 시간 끌면 이 종목들한테는 불리해집니다. 이재명 씨한테 뭐 불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종목들한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전혀 상승을 못해요. 에이텍 장중의 모습입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토탈소프트, 수산 INT, 카스, CS 그렇죠? 오리엔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옆으로 돌아요. 이거를 이 중에 눌림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눌림목이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눌림목이 섞여 있어요. 눌림목이 나오는 걸도 있는데 아닌 게 훨씬 많아요.
눌림목이 나오고 있었던 유라테크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아, 얘기 안 할란다. 네, 방금 했던 얘기 잊어주세요. 네. 근데 아무튼 네. 얘네들은 눌림목이 아니라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안수정등이라는 그 뜻 아세요? 안수정등. 안수정등. 이게 잠깐만요. 불교에서 나오는 건가? 안수정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파 잠깐 검색했는데 지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명한 말인데 사람이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타고 올라가면은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밑에는 떨어지면 밑에 뱀이 기다리고 있어요. 뱀 맞지 이거? 독사. 근데 버티고 있으면 되는데 쥐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이재명 관련주들 보면 저 그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재명 씨한테 정말 끝내주는 호재가 나오면 돼요. 근데 호재 안 나오죠? 가면 갈수록 침몰합니다. 뭐가 나와줘야 돼. 근데 시간이 자꾸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그러니까 계엄령 이후로 24일 지났거든요. 비상계엄령 이후로 24일 지났는데 그동안 한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탄핵시켰다고요? 그건 국회에서 가결된 거지. 없어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애매한 거라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재명 테마주 막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던 이유가 나중에 결과는 이재명 씨한테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바로 나올 만한 호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조정받겠죠. 그러니까 고점에 몰린 사람들 지금 30% 40%씩 손해보면서 지금 아까 저 그림처럼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안하시겠어. 그죠? 대통령 지지율은 뭐 3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게 시간싸움입니다. 시간싸움. 이쪽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건 눌림목이 아닙니다. 근데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똑같은 걸 분석할 때는 또 다르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눌림목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건 알아요. 왜 이걸 눌림목이라고 보는지는 알거든요. 주식을 정말 잘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저는 안다고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까지 알아요. 왜?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눌림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이건 눌림목 아닙니다.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그럴 만한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거든요. 당장은. 그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탄핵을 시켰으니까 국무총리 이제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켰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시켰으니까 시간에서 올랐냐? 올랐습니다. 올랐어. 시간에서 뭐 올랐다고 하길래 저도 뭐 올랐어? 그래서 봤어요. 얼마나 올랐지? 하고 봤는데 시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동신건설 플러스 1%. 황당해서 웃는 겁니다. 뭐냐고 이게. 네? 시간에 플러스 1%. 이게 오른 거예요? 잘 보세요. 에이텍 시간에 2%. 에이팅 모빌리티 시간에 1%. 토탈스포트 1%. 수산 INT 1.8. 카스 0.2 환장한다. 0.2. CS 2%.
오리엔트 바이오 2%, 오리엔트 전공 4%. 그나마 좀 낫네. 일성이 1%, 프리엠스 아이고, 제로, 서린바이오 0.4, 이스타코 장중에 5%, 시간에 1%, 디젠스 플러스 1%.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근데 오늘 주식시장 개별주 투매 나오게 한 게 뭐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냐면 원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면 다들 놀래요. 근데 제가 40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반백살이에요. 반백살이 뭔지 아시죠? 50 다 됐다고요 이제. 근데 저는 외환위기를 겪어봤어요. 왜냐면 20대 때 저는 외환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어봤거든요. 취업할 때 그때 문제도 좀 있었고요. 외환위기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피해를 봤죠 저도. 제 선배들은 더 했고. 근데 그럼 제 나이 밑에 즉 45 이하로는요 외환위기를 잘 몰라요. 왜? 그때 20대가 아니었거든. 10대였거든. 지금 20대들은 외환위기를 아예 모르겠죠. 왜? 그때 안 태어났거나 갓난애기였을 테니까. 30대들 마찬가지고 유치원 다니거나 그랬겠죠. 초등학교 다니거나 몰랐을 거라고. 근데 걔네들이 더 난리지깁니다. 저는 겪어본 세대인데 그게 당연히 힘들었죠. 저희 아버님도 뭐 많이 힘들어하셨고 사업하셨으니까 다 힘들었죠. 근데 겪어본 사람들보다 안 겪어본 애들이 더 난리지겨요. 유튜브 보면서 난리를 지겨. 네, 난리를 지겨. 모르는 것들이 죄송해요. 모르는 것들이 외환위기 온다고 난리를 지겨. 외환위기가 뭔지를 모르나 봐. 이거 뭔지 모르는 애들이 난리 지긴다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덤덤해요. 겪어봤거든. 외환위기가 와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오면 안 되죠.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안 해야죠. 살 수 있어요. 응? 다 살아냈다고. 난 오히려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 나라 혼란스러운 게.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겪어보지도 않은 애들이 왜 환율 올라가니까 외환위기 온다고 난리지기느냐.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마치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애기가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바들바들 떨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유튜버들 중에 45 이하인 사람들이 막 개거품 물면서 외환위기 온다고 설친다. 지가 겁나서, 지가 두려워서 그래. 자기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경험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게. 근데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오면 안 되지만 노력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대책을 얘기하지,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호들갑 안 떨어요. 왜 그 시간에 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제 갓 20살 넘은 아가씨가 애들 잘 키우는 육아책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20살 갓 넘었는데 뭘 알겠어 솔직히. 너 이러면 또 싫어하려나? 맞잖아요. 20살 이제 갓 넘었는데 유아교육과 딱 막 졸업한 이제 어떤 여학생이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러면서 육아의 비밀을 풀었다 이러면서 그런 책을 쓰면 사시겠어요? 엄마들이 비웃어요. 네가 뭘 하니 이러면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들갑 떠는 애들 저기 멀리 하시라고요. 아셨죠? 많이 보실 거라 또 왜 불안하니까. 그죠? 네. 제가 어제 미리 얘기해드렸잖아요. 먼저 선수를 쳤잖아요. 환율 얘기 나오면 그냥 기사 보지 마시라고. 그 얘기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정부에서 자꾸 막을 거예요. 막을 거고 이게 내가 낮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나한테
환율은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올라갈 때 특성인데, 그러니까 50원 단위를 끊어요. 1,300원, 1,350원, 1,400원, 1,45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가는데 1,400원이 한번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1,450원 근처까지 가요. 근데 그 1,450원을 뚫잖아요. 그 다음이 1,500원 근처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뚫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더 이상 못 뚫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다시 확 내려가요. 안정이 된다고. 그리고 환율이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대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얘기 드렸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원화 달러 약세로 갈 거라고요. 당연히 원화는 반대로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원화는 떨어진다는 얘기, 원달러 환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환율이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외환위기 온다고 설치는데 외환위기가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갑자기 오진 않아요. 갑자기 오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한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기에 불편하기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령 터지고 그 다음날 제가 12월 4일날 방송했을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난 이거 기회로 본다고. 실제로 그때부터 오늘은 매도 사인 낸게 없는데 어제까지도 참 우원식 관련주 참 좋은 여행 수익 실현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덕분에 12월 달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계엄과 탄핵 때문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 중에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수익 보고 판 것도 있고요. 아직 팔진 않았지만 손실이 아주 많이 회복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종목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고 제 생각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쭉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꼬집어 볼게요. 왜 달라지셨죠? 왜 그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했고 이건 기회다 싶어서 민주당이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럼 이 사태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설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알아서 하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야했으니까 온 나라가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야했으면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나올 거냐 자기들끼리 뜯고 싸우고 난리를 지길 텐데 하야를 해도요 대통령을 바로 뽑는 게 아니라 몇 달 걸려요. 그래서 그때 하야를 하든 탄핵으로 가든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되든 인용이 안 되든 대선주 기회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그랬지 한 6개월 잡고 보시면 된다고. 탄핵이 빨리 돼도 3개월인데 3개월이 돼도요 대통령 바로 뽑는 거 아니에요. 또 선거 준비하는 동안 2달 걸려요. 대충 6개월 잡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또 국무총리 탄핵하니까 와 이러면서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씨가 그러면 본인이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어떻게 한덕수 저 양반까지 내가 탄핵을 시키겠느냐 이럴 줄 아셨어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왼쪽을 지지하시건 오른쪽을 지지하시건 그냥 양쪽 다 끝까지 갈 거란 생각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는데요? 왜 생각이 바뀌죠? 마음이 흔들리시죠? 왜 오늘 지수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이럴 줄 모르셨냐고. 전 이럴 줄 알고 그 얘기한 건데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맞잖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잡았던 포지션 바꾸지 마세요. 그냥 계속 가시라고요. 이게 아닌가 봐. 아니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그 생각이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이 상태 이 분위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은 안 가겠다. 그러니까 대선주하고 트럼프 수혜주만 하셔라. 왜? 트럼프 수혜주는 왜 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이런 정치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테니까. 맞잖아요. 네, 그래서 2개만 하라고 했다고.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아까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 봤어요.
오늘 오전인가 오후인가 도망가는 사람 하나 봤어. 네. 생각이 바뀌어서. 네. 이런 얘기하면 찔리는 분들이 있죠. 네. 한 명 봤어, 한 명. 네. 이런 얘기하면 여러 명이 찔리실걸요. 아, 저 인간은 내 속마음 어떻게 잘 알지? 막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 방송 들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어떻게 내 속마음을 다 아냐고. 본인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해요. 나이, 연령, 뭐 직업, 학력 다 떠나서 돈 앞에서는 다 평등하더라고. 마음이 다 흔들리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 상태, 이 분위기, 이런 더러운 분위기로 저 정치인들의 저 더러운 욕심 때문에 이 나라가 어디를 가든 저 인간들은 계속 저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뚫고 여러분들은 돈을 버셔야 돼요.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국가와 정치인을 의지해서 또 가족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스스로 헤쳐나가셔야 돼. 이거 돌파하셔야 되겠죠?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된다고.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지금도 그 제목을 안 까먹어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책인데 책 이름이 이래요.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고.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다들 아시죠? 독일 뭐 어디야 뭐 스웨덴 이런데 옛날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데서 막 아랍의 봄 그래가지고 거기가 막 내전이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영화배우 하나가 시리아 난민 받아주고 난리지겼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유럽 난민을 다 받아준 나라가 독일,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고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많이 받아줬고 스웨덴 여자 4명 중에 1명이 강간당했답니다. 독일도 난리도 아니고요. 강간, 살인, 폭력 소요 사태, 뭐 크리스마스 앞두고 막 다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랍니다. 중동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사회가 혼란이 와가지고. 그죠? 무슨 일이 생겼다는 줄 아세요? 유럽에서 망해가고 있던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답니다. 젊은 20대 애들이 이슬람 애들 난리지기는 거 보면서 종교를 갖기 시작했답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유 없는 고통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받아주면 저 사람들 우리한테 잘할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하긴 개뿔. 경고했잖아요. 쟤들 들어오면 난리지길 거라고. 중동 애들이. 이제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막 혼돈에 빠져 있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뭔가 좋아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얻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돌파해 나가면서 개개인마다 뭔가 얻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수익이 나서 돈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혼란스러울 때 마음을 지키고 돌파했을 때 얻는 성과가 있겠죠. 그게 돈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환율 오르고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난리지기는 거 보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절대 도망치지 마세요. 여기서 도망치잖아요?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안 생길 것 같아서 생겨요. 앞으로 이런 일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더. 응? 탄핵 한번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또 하잖아 지금.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길 것 같으세요? 또 생긴다니까. 그럼 그때마다 도망치실 거예요? 어디로? 이제 도망칠 데도 없어. 도망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도망치게 돼 있어. 왜 제가 손절을 잘 안 시키는 줄 아세요? 손절을 자꾸 하면 좀만 힘들면 더 손절하거든. 그건 아니잖아요. 응?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 손절 안 합니다.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제가 먼저 손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주식도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한테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주식을 쉽게 손절하는 사람은 사람도 쉽게 손절해요. 제가 전문가면서 많이 봤어요. 아무튼 여기서 오늘 많이 마음이 힘드셨을 거거든요. 대부분. 그죠? 네. 이겨내셔야 됩니다. 돌파하셔야죠. 네. 이제 이 세상에서 의지할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뭐냐면 뭐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투자 금액을 억지로 늘려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하던 거 그냥 그 스탠스대로 쭉 가시면 돼.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냥 쭉 가면 돼. 원래 하던 대로. 살 거 있으면 사고, 팔 거 있으면 팔고,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아셨죠? 요즘 뉴스는 쓰레기예요. 쓰레기통이라. 네. 아셨죠? 쓰레기통이 쓰레기. 정치 뉴스가 제일 더러워. 네. 아셨죠? 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 원래 12월 말에는 올 한 해 고생하셨다고 이런 이제 덕담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습니다. 네. 12월 30날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아마 그날은 제가 저녁 방송 할 것 같거든요. 뭐 연말이라 또 바쁜 일 생기면 못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할 예정이니까 또 올해 연말 또 마지막 인사를 그때 또 나누자고요. 오늘은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셨죠?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유 없는 고통은 없어요. 네. 제가 요즘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자, 아무튼 잘 이겨내신 것만큼 수익도 많이 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